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바로 쓰는 필수 영어 표현을 10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만들다 보면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메모를 남길까요?인데요. 누군가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인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건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an I take a messag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제가 뭐뭐 할까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Can I? 그 다음 동사로 된 하나의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다라고 하면 take a shower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Can I take a shower? 저 샤워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메시지를 받다니까 take a messag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받아들일까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전화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메시지 남길까요? 이렇게 하면 Can I take a message?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take a message?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늦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보통 우리 미안합니다 라고 할 때 Sorry, I'm sorry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낼 때 I'm sorry for being lat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Sorry for 다음에 어떤 걸로 늦었는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 뭐 어디 가다, 뭐뭐 하다, 잡다 이러면 ing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late를 바로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late는 늦은이고요. 늦다라고 하면 be late. 비동사를 함께 가지고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g 형태로 being late 이렇게 됐죠? 그래서 I'm sorry for being late. 제가 늦은 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m sorry for being late. 한 번 더요. I'm sorry for being late.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비동사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비동사도 ing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고 있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를 사용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어만 살짝 바뀌면 되겠죠? Could you open the window? 네, 여기서는 can you를 보통 사용하는데 저는 조금 더 공손하게 해볼게요. 상대방에게 혹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러운 느낌은 could you라고 합니다. 과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could you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could you? could you? 이런 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다는 open the window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could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됩니다. 만약 제가 창문 근처에 있고 저 창문 좀 열어도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환기를 하고 싶은데 추워라고 상대방은 싫어할 수 있으니까 Can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 좀 열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you? 뭐뭐 좀 해주실래요? 이 주어 차이를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묻는 표현.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이건 패턴처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여기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강세는 두 번 주시면 돼요. What 그리고요. think 여기 말이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뭐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도 하죠. 이것은 this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패턴은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죠.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너무 추워서, 더워서 등등 나가고 싶지 않을 때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이렇게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I don't feel like going out. 네, 여러분이 방금 생각하셨던 I don't want to. 물론 이것도 정답입니다. 한 가지만 정답이 있고 나머지 다 오답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제일 간단하게 뭐뭐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I don't feel like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뭐 할 기분이 아니다 정도로 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 먹을 기분 아니야. 나 외출할 기분 아니야.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도 I don't feel like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요.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동사에 ing 형태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외출하다, 밖에 나가다는 go out인데요. 여기서는 going out, ing 형태로 바꿨죠.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는 영어로 I don't feel like going out. I don't feel like going out.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느낌을 담아서 나 밖에 나갈 기분 아닌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I don't feel like going out.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고 있죠. 바로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I haven't decided yet. 여기서는 haven't pp, 우리 현재 완료 형태를 사용했는데요.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 지금도 결정이 안 된 상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예전 이야기만 할 거면 과거,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현재 완료 have pp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부정은 have not pp, haven't p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haven't decided yet 하면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지금도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n't decided yet. 한 번 더요. I haven't decided yet. 마음에 드는 문장,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은요. 강의 끝나고도 꼭 여러 번 따라하고 적어보면서 많이 입을 괴롭혀 주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휙 지나가면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대한 많이 얘기하면 그 확률이 줄어들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좀 쉬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까요? I need to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다를 get some rest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어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일반적인 휴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잠깐 쉬는 거, 막 1시간 일하고 진짜 3분, 5분 쉬는 거는요. take a break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 짧은 휴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휴식치 하는 거 get some rest. 이 덩어리 자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앞에 I need to라고 했는데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 이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I need to, 나 뭐뭐 해야 돼.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I need to get some rest. 이 의미 단위를 2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쉬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싶다면 You need to get some rest. 너 요즘 보니까 잠도 안 자고 매일 일하더라. You need to get some rest. 너 휴식 좀 취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I need to, you need to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지? 이런 느낌은요. I'm not sure what you mean.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I'm not sure. sure이 확신하는 이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지 못하겠는데 I'm not sure.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냥 모르겠다는 I don't know도 괜찮아요. 이것도 맞고 I'm not sure이 좀 더 확신하지 못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what 주어 동사로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데 what you mean, 당신이 의미하는 거, 의도하는 거, 뜻하는 거 이렇게 돼요. mean이 뜻하다, 의미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뜻이 뭔지 확실히 못 정하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I'm not sure what you mean 이렇게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I'm not sure what you mean. 한 번 더요. I'm not sure what you mean. 저는 그냥 I don't know가 편한데요 라고 하면 그대로 써주셔도 물론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항상 다양한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입에 잘 붙는 거 그것부터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되면 또 미세한 차이를 또 공부하는,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유창하게 빨리 얘기하는 거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점차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이제 헤어질 때 바이바이 이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계속 연락하자 이 정도의 느낌. 특히 정말 괜찮은 사람에게는 이 표현 딱 써주시면 좋거든요. 뭐 해외에서 인연을 맺었더라도 와서 메일 보내고 같이 뭐 편지 보내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Let's keep in touc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keep이 계속 쭉 유지하는 거거든요. 뭔가 접촉을 유지하는 거, 이게 연락을 계속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뭐 해요 라는 의미를 가진 let's에다가 keep in touch를 더해서 let's keep in touch. 우리 계속 연락하자, 연락하고 지내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bye bye. 그 다음에 진짜 괜찮은 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일 있을 때 잠깐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Can you wait for a moment? 라고 얘기해 보세요. 앞에서 can you는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배웠죠? 물론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could you도 괜찮고요. 그냥 편하게 가장 기본적인 느낌은 can you가 됩니다. 그래서 can you wait? 기다려줄 수 있어? 얼마 동안이죠? for a moment. 잠깐 동안. 그래서 for a moment를 잠깐 동안이라고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또 저는 딴 데서 for a minute, for a second 이거 봤는데 이것도 잠깐 동안이라던데요 라고 하면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for a second, for a minute, for a moment. 저는 그 중에 for a moment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면 이거 쓰면 되고요. 에이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일단 이것부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기다려 주시겠어요에 잠깐 동안의 말을 넣어서 Can you wait for a moment?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wait for a moment? 한 번 더요. Can you wait for a moment? 잠깐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sure 이러면서 절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꼭 이렇게 영어로 간단한 표현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쉬운 초보 영어 필수 표현을 10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왔듯이 정말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덩어리를 만들어 가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소금 좀 건네줄래요? 라고 하고 있죠.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뭐뭐 좀 해줄래요? 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Can you pass the salt please?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Can you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죠. 누군가에게 뭐뭐 해줄래? 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해줄래? Can you? 바로 can you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부탁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pass the salt, 건네주다를 pass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pass, 공을 건네주죠. 나에게 건네줘라고 하면 pass me the salt, 그냥 소금을 건네다 하면 pass the salt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Can you
pass the salt? 이렇게 덩어리 하나씩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Can you pass the salt? 한 번 더요. Can you pass the salt? 그 다음에 좀 더 공손함을 더하고 싶다면 please 정도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Can you pass the salt please? 라고 하면 소금 좀 건네줄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Can you pass the salt please? 조금 어색하더라도 계속해서 소리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따라하는 연습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보통 오전 7시에 일어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너는 보통 몇 시에 일어나니? 라고 묻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일어나는 시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I usually wake up at 7 a.m.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일어나다를 wake up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눈을 번쩍 뜨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와 일어났다라고 하면 get up. 이게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고요. 눈을 번쩍 뜰 때 wake up. 그래서 일어나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wake up 이렇게 말하죠. 눈 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주어 동사죠. 나는 일어납니다. I wake up. 그 중간에 usually, 보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usual 넣어서 I usually wake up. 저는 보통 일어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usually wake up.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 뒤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3시, 5시 이렇게 시각은 at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t 7 a.m. 하면 오전 7시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름 on, 그 다음에 어떤 한 달이나 년은 in, 시각은 at, 이런 전치사는 이론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문장 속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나중에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 오전 7시에 일어납니다. 자, 이제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죠? I usually wake up at 7.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내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숙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잘하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여기서도 can you가 등장했죠? 나를 좀 도와주실래요? 나를 돕다라는 의미를 가진 help me. 이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봤죠? 영어 같은 데 보다 보면 somebody help me, help me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나 좀 도와줘 라는 의미고요. 여기서는 부탁을 나타낼 때 can you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Can you help me?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with를 사용해서 이거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ith my homework. 내 숙제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거죠. 네, 물론 뒤에 동사를 사용해서 숙제를 하는 거, 숙제를 수정하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 내 숙제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with 다음에 숙제, 그거를 바로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단위 다시 한번 나눠보면 나 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두 번째는 내 숙제 with my homework. 이렇게 help와 with를 같이 사용하는 거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나오고 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얘기하면서 언젠간 한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다니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향해서 가보는 거죠.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한 번 더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렇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는 몇 시에 시작할까? 라고 묻는다면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이번에는 시간이 궁금한 거죠. 몇 시에야? 몇 시에? What time? 언제를 의미하는 when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것보다 what time을 사용하면 더 시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몇 시? What time? 이것부터 꺼내고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뭐뭐 하니라고 우리가 do you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익숙한데 주어가 살짝 바뀌게 되면 does he가 된다거나 does she 조금 어색하시죠? 거기다가 영화를 주어로 두면 does the movie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됩니다. 어색하지만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같이 거쳐볼게요.
does the movie. 그리고 do you like, do you love처럼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start. 그래서 그 영화가 시작하나요? Does the movie start?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두 동사를 사용한 질문 do you? 이런 것처럼 Does the movie start?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시간을 묻고 있으니까 what time을 넣어서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녀는 피아노를 잘 쳐요 라고 하고 있죠. 무언가를 잘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패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e is good at playing the piano. She is good at playing the piano. be good at인데요. 내가 잘한다고 하면 I'm good at. 그녀가 잘한다고 하면 she's good at. 이런 식으로 주어에 따라서 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철수 잘한다. 이름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철수 is good at.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뒤에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 뭐뭐하다 같은 거 있잖아요. 먹다, 마시다, 뭐 놀다, 연주하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good at 뒤에는 ing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하다, 피아노를 치다는 play the piano인데요. 여기서는 playing the piano. 이런 식으로 ing 강세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She's good at playing the piano. Good playing piano. 여기에 강세 주면서 얘기하면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She's good at playing the piano. 한 번 더요. She's good at playing the piano.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퇴근 후에 헬스장에 갈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앞으로 무언가 할 거라는 거. 그 중에서도 뭔가 그럴 생각이 이미 있었거나 계획했거나 하는 이런 준비된 미래.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m going to the gym after work. I'm going to 혹은 I'm 플러스 ing 진행형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be 플러스 ing 진행형 시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I go to the gym. 이게 현재 시제죠. 나는 헬스장에 간다. 그런데 가고 있어도 물론 I'm going to the gym이 될 수 있고요. 미래, 확실한 느낌의 미래로 I'm going to the gym. 나는 헬스장에 갈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는 미래 느낌 after work. 퇴근 후에, 퇴근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게 나오면 진행형 사용하기 좀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맥락에 맞게 사용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be 플러스 ing 사용해서 미래 표현 I'm going to the gym. 두 번째, 우리 퇴근 후에라는 말 after work. 붙이면 끝나요. I'm going to the gym after work. 한 번 더요. I'm going to the gym after work.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주말에 계획 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걸 영어로 하면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plans란 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plan이 아니라 plans라고 복수 형태로 사용하면 뭐 엄청난 뭐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약속 뭐 일정이 있는지 뭐 어디 놀러 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무언가를 가지고 있니? 뭐뭐가 있나요? 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do you have any plans? 라고 하면 뭐 계획 있어? 약속 있어?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Do you have any plans? 한 번 더 해볼까요? Do you have any plans?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for the weekend. 주말에 계획이 있는지 묻고 있네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그래서 뭐 친한 친구끼리 주말에 같이 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놀자라고 하기 전에 우리 뭐 일 있어? 너 뭐 주말에 무슨 약속 있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이제 영어로도 말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한 번 더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이렇게 말이죠. 여덟 번째는 나는 여가 시간에 책 읽는 것을 즐겨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바꿔볼게요.
I enjoy reading books in my free time.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해서 I enjoy 동사의 ing. 이 형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처음 만나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라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이게 한 번 만나고 앞으로 절대 안 만날 건 아니잖아요. 미니멀 영어와 함께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복습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한 번은 좀 그렇고요. 끝나고 마음에 드시면 여러 번 얘기해 보시면 좋아요. 한 번 얘기하면 조금 기억되고요. 여러 번 말씀해 보시면 그만큼 더 깊숙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I enjoy 다음에 책을 읽다 reading books 이렇게 하고 있죠. 원래 read books인데요. ing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reading books라고 했습니다. I enjoy reading books. 만약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진 겁니다. 미니멀 영화 같이 매일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와 재밌다 이거 진짜 영어 공부 할 만하구나 라고 하면 I enjoy studying English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내가 평소에 즐기는 것들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여가 시간에 좀 이렇게 일할 때 우리 듣는 건 아니잖아요. 여가 시간,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in my free time 내가 한가한 시간에 책 읽는 것을 즐깁니다 라는 의미죠. 저도 즐겼는데 요즘 좀 게을러졌거든요. 다시 책을 좀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I enjoy reading books in my free time. 한 번 더 해볼까요? I enjoy reading books in my free time. 이렇게 두 개로 의미단위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9번째입니다. 그는 항상 회의에 늦어요. 맨날 늦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짜증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e's always late for meetings. 네, 뒤에 for meetings 빼고 he is late. 그는 늦는다라는 말인데요. 보통 late는 늦은이니까 늦다라고 상태를 얘기해 주려면 상태, 비동사, is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늦는 거니까 he's always late. He's always late. 이렇게 첫 번째 의미단위 완성지었고요. For meetings. 회의에 늦는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이거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He's always late. 걔 맨날 늦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조금 길다 싶으면 이렇게 앞부분만이라도 따라하면서 외워주시면 좋고요. 우리 구체적으로 회의에 늦는다라고 해서 He's always late for meetings. 이렇게 한번 완성해 보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He's always late for meetings. 한 번 더요. He's always late for meetings.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음악 소리를 좀 줄여줄래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쿵쿵쿵 하면서 이 소리가 막 내 방까지 들어왔다. 그럼 문을 낑 열고 이렇게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Could you please turn down the music? 아주 공손하게 얘기하려고 제가 can you가 아니라 could you. could you는 혹시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좀 돌려 말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공손합니다. 거기다가 please까지 넣어서 could you please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공손한 표현이에요. 뭐 친구들끼리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어색한 사람한테 하기 좋고요. 친구들끼리 하면 진짜 제발 좀 음악 소리 좀 줄여줄래? 이렇게 화나는 느낌을 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turn down은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 낮추고 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를 낮추는 거니까 turn down the music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제발 좀 해줄 수 있나요? Could you please? 뭐 제발이라는 의미 없이 그냥 혹시 그것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돌려 말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 격식 있는 느낌만 살려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Could you please? 그 다음에 음악 소리를 낮추다. Turn down the music. 한 번 더요. Turn down the music. 붙여볼게요. Could you please turn down the music? 자, 이제 음악 소리 시끄러워도 우리는 요청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죠? Could you please turn down the music?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초보자도 자신감을 업시킬 수 있는 기초 영어 시간입니다.
필수 영어 표현 10개를 준비했고요. 정말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저를 따라와 주세요. 주어 동사부터 시제 놓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문장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했죠. 전화를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끊어야 되는 경우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것도 영어로 만들 수 있어요. I will call you back later. I will call you back late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뭐뭐 할게거든요. 영어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시제, 내가 할게란 미래는 wil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ill 이거 먼저 시작해 보는 거죠. 내가 갈게, 내가 먹을게 등등 다양한 동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해서 call you back. 전화하다 call에다가 너한테 전화하는 거니까 call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하면 끝에 back을 붙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야 내가 콜백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죠. 이게 바로 영어로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란 말은 later입니다. 뭐 내일 전화할게,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시간 표현은 맨 끝에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요. I will call you back later. 이렇게 세 가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back later. 천천히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해외여행 가셔서 커피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돼요. I'd like to order coffee. 여기서 I would like to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축약형으로 I'd like to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뜻은요. 내가 뭐뭘 하고 싶어요. I want to보다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갔을 때 뭐 친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격식을 살짝 넣어야 되면 I would like to 혹은 I'd like to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다라고 해서 order coffee. 뭐 a cup of coffee라고 커피 한 잔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뭐 특정한 커피 제품이 있으면 a coffee 이렇게 단수로 얘기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a cup of coffee로 만들어준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I would like to order coffee. 한 번 더요. I would like to order coffee.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어딨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돌려 말하면서 공손함을 더할 수 있겠죠. 역 어딨어요? 역으로 가는 길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느낌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뭐뭐 해줄 수 있어는 can you. 해줄 수 있어 can you. 주어 앞에 can을 붙이면 됩니다. 뭐뭐 해줄 수 있어 라는 느낌이 딱 떠오르고 부탁한다 라고 하면 can you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 뒤에 나에게 말하다 라고 해서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뭐를 말해주냐면 the way. 길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the way? Can you tell me the way? 자,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이죠? 역으로 가는 길,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 줄게요. To the station. To the station.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면서 덩어리별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 지갑 가져오는 거 잊었어 라고 하고 있죠. 깜빡 잊고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forgot to bring my wallet. 깜빡했다. I forgot. 잊어버리다가 forget인데요. 이거의 과거형은 forgot이 됩니다. I forgot. 나 잊었어. 자, 그 뒤에 to를 붙여볼게요. 그냥 to를 붙이면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을 잊었다 라는 미래 느낌이 돼요. I forgot to. 나 뭐뭐 하는 거 잊었어. 라는 패턴처럼 또 많이 사용됩니다. 뭐 알람을 끄는 걸 잊었어. 아니면 가스불을 끄는 거 잊었어. 지갑 가져가는 거 잊었어.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겠죠. 지갑을 가져오다. 가져오다. Bring. 내 지갑은 my wallet. I forgot to bring my wallet. 이렇게 되는 거죠. I forgot to. 여기서 하나. Bring my wallet. 여기서 하나. 이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I forgot to bring my wallet.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서 와 신나는 시간 보내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재밌었어? 뭐 했어? 라고 하면 We had a great time at the party. 의미 단위를 어디서 한번 끊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We had a great time. 주어 동사는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서 시간을 보내다라는 느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ve a great time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도 뭐 인사할 때 have a great time 이런 인사하죠. 시간을 보내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좋은 시간을 보내다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we had a great time이라고 하면 보냈어요. 과거에 보낸 걸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e had a great time. have의 과거형은 had가 되는데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따로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 뭐 단어 막 쓰면서 하는 것보다 저와 함께 배우고 있는 이 문장 속에서 계속해서 바꿔서 말씀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뭐 시험 당장 앞에 볼 게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으로 많이 말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다양한 동사 가지고 오고요. 그걸 활용한 문장 가지고 올 거니까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계속해서 익숙해지면서 하나씩 저번에 come, came, go는 went 이거 봤는데 라고 몸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좋은 시간 보냈어요. We had a great time. 어디에서죠? At the party. 파티에서라고 콕 집어줬습니다. 어떤 장소 콕 집어주면서 여기에라고 할 때 at을 쓰거든요. 그래서 We had a great time at the party. 우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에서.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산책하러 갈래요? 라고 하고 있죠. 너 산책하러 가고 싶어? 갈까? 이렇게 제안할 때 다양한 말을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한번 써볼게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앞에서 would like to 이게 하고 싶다라는 공손하고 격식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want to는 편한, 그냥 하고 싶어 친구들끼리 쓸 수 있는 제일 편한 표현입니다. 질문으로 바꾸면 do you want to가 되거든요. 뭐뭐 하고 싶니?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제안할 때 뭐뭐 할래?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뭐뭐 할래? 영어 공부할래?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갈래? 이럴 때는 do you want to를 편하게 쓰셔도 좋습니다. 산책하다, go for a walk.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뭐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동사로 마련된 이런 하나의 덩어리들은요, 그 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책하다 라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시제 바꿔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뭐라고 했죠?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이게 산책하러 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산책하러 갈래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한 번 더 해볼게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이렇게 완성해 주세요. 자, 일곱 번째는 오늘 밤에 영화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뭐뭐 하자. 나, 너 포함해서 우리 뭐뭐 하자고 제안할 때는 let's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Let's watch a movie tonight. 이렇게 완성해 보겠는데요. 일단 let's go, let's eat out, let's study English. 이렇게 활기차게 무언가를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냐면 watch a movie. 영화를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보통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영화 막 틀어놓고 보잖아요. 이거를 watch a movie라는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tonight. 자, 그럼 세 개 붙이면 돼요. 우리 뭐뭐 하자. Let's.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오늘 밤. tonight. Let's watch a movie tonight. 부드럽게 붙여주시면 완성이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Let's watch a movie tonight. 좋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나는 다음 주말에 조부모님을 방문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문할 거예요. 조부모님을 다음 주말에. 어수는 머릿속으로 빨리 이렇게 딱 정리해서 바로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next weekend. 하나씩 꺼내주시면 돼요. 이게 주어 동사부터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주어 동사. 나는 방문할 겁니다. 여기까지죠. I'm going to visit. I'm going to를 사용해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I will 보다는 좀 더 계획이 있는 느낌이 됩니다. 이미 뭐뭐 할 거라는 생각이나 계획을 짜놨다면 나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예정이야. I'm going to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는 visit my grandparents. 조부모님 댁을 방문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 다시 꺼내면 나는 뭐뭐 할 거야. I'm going to. 조부모님을 방문하다. visit my grandparents.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시간은 next weekend. 다음 주말이라고 하고 있네요. 하나씩 이건 꺼내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뭐 할 거야. I'm going to. 조부모님을 방문하다. visit my grandparents. 다음 주말에. next weekend. 이어서 가면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next weekend. 이렇게 부드럽게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길어 보이는 문장도 이렇게 하나씩 주어 동사별로 덩어리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들을 때도 어디 갈 거구나. 조부모님 댁을 방문할 거구나. 그게 다음 주말이구나. 이렇게 막 조립하지 말고 순서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9번째는 나는 주말에 하이킹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평소에 잘하는 것들, 취미, 좋아하는 것들 얘기할 때 이거 많이 사용해요.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보통 좀 딱딱하게 My hobby is blah blah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원어민들은 그런 것보다 I like to를 사용해서 평상시 하기 좋아하는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 평상시 하기 좋아하는 것들은 내 취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 like to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미생활 I like to. I like to. 그 상태에서 하이킹을 가다 go hiking. climb mountain이라고 하면 정말 전문 이런 뭐 장비 가진 걸 가지고 등산하는 느낌이고요. 우리가 뭐 동네 뒷산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벼운 산 보통 이제 가볍게 짐을 싸고 살짝 뭐 높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인왕산이나 관악산 같은 거 올라가는 거 가끔씩 가거든요. 그 정도는 go hiking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장비 같은 거 따로 뭐 먹을 걸 챙겨가거나 물을 챙겨가는 거 몰라도 장비는 안 챙겨가거든요. 그런 느낌이 바로 I like to go hiking이죠. 그리고 주말은 on weekends. 주말은 오늘 사용해서 표현하고요. 이 끝에 s를 사용해서 weekend가 아니라 weekends라고 하면 매 주말 정도의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말만 있는 건 아닌 거죠.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저는 보통 주말에는 하이킹 가고 이렇게 등산 가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하나씩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금 초반에는 하나씩 꺼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이렇게 완성되죠. 그리고 10번째는요.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어떻게 부탁하면 되죠? Can I get a glass of water? Can I get? 이거는 get 동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얻거나 받거나 사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뭐 좀 받을 수 있을까? 좀 얻을 수 있을까의 느낌이 되기도 하고 해외여행 가서 식당이나 어디 뭐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제가 좀 살 수 있을까요? 구입해도 되나요? 이런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물은 water. 여기서는 물 한 잔이라고 해서 a glass of wa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액체 같은 것들은 담아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 물을 뭐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어떤 병 같은 게 돼 있다면 뭐 그렇게 그냥 water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a glass of water 이렇게 한 잔이라는 표현을 앞에 많이 써주는 편입니다. Can I get 그 다음에 a glass of water Can I get을 사용해서 나중에 뭐 여행 갔을 때 비행기에서 어우 추워라고 할 때 Can I get a blanket? 저 담요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받거나 사길 원하는 것들 Can I get? Can I get? 이걸로 시작해 주세요. 전체 문장 뭐라고요? Can I get a glass of water? 한 번 더요. Can I get a glass of water?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 영어 표현을 10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0 초보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 제가 정말 친절하게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녀는 새로운 요리를 즐겨요라고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요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즐긴다, 아주 좋아한다 라고 영어로 해볼게요. She enjoys cooking new recipes.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enjoy란 말은요, 뭔가를 재밌게 즐긴다란 말로 사용할 수 있는데 enjoy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를 통해서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cook, 이거를 ing 형태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she enjoys cooking. 그녀는 요리하는 걸 즐겨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구문을 연습해 두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나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해, 나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해, 나 TV 시청하는 거 좋아해, 평상시에 즐겨하는 것들을 모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리하는 게 아니라 new recipes,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하는 걸 즐긴다, 이렇게 해서 덧붙여봤어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She enjoys cooking new recipes.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I enjoy studying English. 저는 영어 공부하는 거 즐겨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내일까지 끝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다양한 의미의 표현이 있죠. 반드시 꼭 해야 한다도 있고요. 뭐뭐 하는 게 좋으니까 해야 된다도 있고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가 있는데 이번에는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해야 한다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어로 I need to finish this project by tomorrow.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I need to. 이걸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뭐뭐 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나 뭐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안에 있는 속뜻은 필요하니까 해야 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finish this project. 두 번째 은희 단위는 끝내다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됩니다. 보통 한국말로 할 때는요, 이 프로젝트를 끝내다 라고 하겠지만 영어는 동사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끝내다, 뭐를 끝내죠?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어순을 구성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Finish this project. 한번 더 해볼까요? Finish this project. 이렇게 덩어리별로 연습하면 짧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하는 게 쉬워질 겁니다. 마지막 내일까지라고 해서 by tomorrow. 뭐뭐까지라고 데드라인을 딱 지어준다면 by가 잘 어울려요. 뒤에는 시간 표현 넣어주시면 되겠죠. 내일까지라고 딱 끊는다면 by tomorrow. by tomorrow.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씩 해볼까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나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I need to. 이 프로젝트를 끝내다. Finish this project. 내일까지. By tomorrow. 안 되는 부분 또 집중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붙여서 쭉 가주시면 돼요. 해볼까요? I need to finish this project by tomorrow. 그렇죠. 나눠서 하고 붙여본다. 이렇게 긴 문장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은 지난달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영어로 They moved to a new apartment last month.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 언제나 주어 동사가 먼저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이럴 때는 뭐 can you
did you 같은 이런 앞에 표현을 넣어주겠지만 일반적으로 뭐뭐 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주어 동사. 여기는 과거니까 they moved. 그들은 이사를 했습니다. 뭔가 움직이면서 이사를 하는 거를 move라고 합니다. ed를 붙여줘서 they moved. 그들은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to a new apartment.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면 원어민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partment, apartment, par 여기 강세 주면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거라고 할 겁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해도 괜찮아요. 대신 멜로디, 아파트가 아니라 apartment 전혀 다르죠? 이 느낌을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로라고 해서 to a new apartment. 마지막은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시간, last month. 네, 이건 지난달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보면 그들은 이사했습니다. They moved. 새로운 아파트로 to a new apartment. 지난달에 last month.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쭉 이어서 가볼게요. They moved to a new apartment last month. 바로 안 되면 또 쪼개시면 돼요. 네 번째는 나는 보통 10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평상시에 늘 하는 거, 계속 하는 것들은요, 현재 시를 사용해서 그대로 동사를 원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I usually go to bed around 10 p.m. 이렇게 했죠. 주어, 동사. 여기서는 그냥 가다, go만 사용하는 것보다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자러 가다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뭐 현재 시제 늘상 그런 거니까 형태 바뀌지 않고 그대로 I go to bed, I go to bed 이렇게 하죠. 그런데 늘상 그런 것도 다양한 느낌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게 있고 가끔 그런 게 있고 보통 그런 게 있죠. 그 중간 느낌 한 70%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거를 usually라고 해주시면 돼요. I usually go to bed. 나는 보통 자러 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around 10 p.m. 10시쯤에 자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10 p.m.은 10 p.m.인데 around로 붙이잖아요. 이게 주변을 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 10시가 아니라 뭐 9시 50분, 10시 10분 이렇게 그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보통 10시쯤에 잠자리에 듭니다. 다시 해볼까요? I usually go to bed around 10 p.m.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녀는 파티를 위해 새 드레스를 샀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파티를 가려면 멋진 드레스 사야겠죠. 그래서 그거 샀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She bought a new dress for the party. 그녀는 샀습니다. 주어 동사부터 꺼내 볼 건데요. 사다는 buy. 그런데 과거는 bought. She bought. 그녀는 샀어요. 그럼 뭘 샀지? A new dress. 새로운 드레스를 샀죠. 왜 샀어? 아니면 언제 샀어? 어디서 샀어? 여기서는 다른 정보는 없고요. 파티를 위해 for the party. 뭐뭐를 위해라는 의미를 가진 for를 사용해서 for the party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면 그녀는 샀어요. 주어 동사죠. She bought. 뭘 샀냐면 a new dress. 새 드레스를 샀고요. 그리고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해 샀습니다. 이어서 가보면 She bought a new dress for the party. 빠르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이죠. She bought a new dress for the party. 제가 천천히 했지만 늘려서 했지만 뚝뚝 끊지는 않았거든요. 이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셔야 돼요. 그냥 테이프를 조금 늘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She bought a 이게 아니라 She bought a new dress for the party. 강세를 주면서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어제 엄마와 쇼핑을 갔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 went shopping with my mom yesterday. 나는 쇼핑을 갔습니다. 여기서도 쇼핑 가다라고 해서 go shopping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 과거는 went shopping 이렇게 되겠죠? I went shopping. 저는 쇼핑하러 갔습니다. 누구랑 갔어? With my mom. 언제 갔는데? Yesterday.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순서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문장 많이 만나고 만들어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일단 주어 동사 I went shopping, 그 다음에 함께 같이 with my mom, 그리고 yesterday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문장 많이 만나보시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미니멀 영어와 함께 계속해서 듣고 따라하고 감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I went shopping with my mom yesterday. 이렇게 말이죠. 7번째입니다. 버스는 매일 오전 8시에 도착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The bus arrives at 8 a.m. every day. 8 a.m. 발음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뭐 시간 나중에 바꿔주셔도 돼요. The bus arrives.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버스라 주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주어 동사 순서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버스는 도착합니다. The bus arrives. The bus arrives. 그 다음에 몇 시에 도착해요? At 8 a.m. 정확한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요. at을 사용합니다. 4시, 5시 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at 8 a.m. 오전 8시에 도착하고요. 그게 매일매일 뭐 사실은 그게 없어도 그냥 원래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everyday도 넣어봤습니다. 만약 빠진다고 해도 버스는 평상시에 8시에 도착하는구나. 모양 바뀌지 않고 arrive. 물론 3인칭 단수일 때 막 he, she, 그 다음에 그것, 버스 이런 거일 때는요. 동사 끝에 s를 붙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원형 형태예요. The bus arrives at 8 a.m. every d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8번째는요. 나는 주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뭐 놀러 가기로 했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했거나 이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목이 이렇게 쭉 빠져라 기다리잖아요. 그 느낌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I'm looking forward to.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looking, 여기에 강세 주면서 다시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뭐뭐를 기대합니다. 학수고대합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려요 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거, 뭐 저 같으면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뭐 축구하러 가거나 배드민턴 치러 가거나 이럴 때면 아침부터 운동하러 간다라고 해서 좀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I'm looking forward to.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The weekend, 주말이죠. 그래서 주말이 기대돼. 직장인분들 특히 월화수목금 회사 가고 집에 오면 조금 쉬다가 자고 너무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신나게 해볼게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9번째는 그들은 휴가로 해변에 갔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들은 해변에 갔습니다. 그리고 휴가로.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음미단위가 눈에 딱 들어오면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안 들어온다. 문장을 더 많이 만나보고 계속해서 같이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면 좀 힘들 수 있지만 제가 항상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They went to the beach for vacation. 자, 여기서 beach 이렇게 짧게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욕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신경 써주시면 돼요. beach. 그래서 they went, 그들은 갔어요. 주어 동사죠. to the beach. 해변에 갔어요. They went to the beach. 이렇게 첫 번째 의미 단위가 완성되고요. for vacation. 뭐뭐 하러 갔다라고 할 때 to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for 다음에 그냥 휴가. 뭐 이런 특정한 명사를 그대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for vacation. 휴가로 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뭐 휴가가 아니라 뭐 일하러 갔다, 뭐 하러 갔다 그런 특정한 거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돼요. 많이 만나보다 보면 눈에 있게 되고 입에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까지 될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들은 해변에 갔습니다. They went to the beach. 이렇게 하나로 의미단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해변에 갔어요. They went to the beach. 휴가로. For vacation. 하나의 의미단위는 한 호흡에 툭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For vacation. 이거 안 됩니다. For vacation. 이렇게 연습할 때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겁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They went to the beach for vacation. 그렇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선풍기 좀 켜줄래요? 아우, 덥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영어로 해볼까요? Can you turn on the fan? It's hot. 이렇게 됐죠? 일단 내가 뭔가 부탁하고 싶다. 뭐뭐 해줄래요? 라는 말을 쓰고 싶다. 자, 몸 툭 치면 누가 Can you? Can you? 정말 알파고 우리가 챗 GPT가 된 것처럼 뚝 치면 Can you?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우린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ank you. 바로 나오지 않나요? 똑같이 해줄래요? Can you? 해줄래요? Can you? Turn on은 뭔가를 켜는 걸 얘기합니다. 뭐 음악을 켤 수도 있겠고요. 에어컨을 켤 수도 있겠고 TV를 켤 수도 있겠고 선풍기를 켤 수도 있습니다. Turn on the fan 하면 선풍기를 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 좀 켜줄래요? 라는 말은 Can you turn on the fan? Can you turn on the fan?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turn on the fan? 그리고 더워요. It's hot. 덥다. 그리고 날씨 얘기할 때 it is 많이 사용하거든요. 춥다. It's cold. 덥다. It's hot. 구름이 낀 날씨 It's cloudy. 그 다음에 뭐 햇빛이 가득한 거 It's sunny.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날씨 표현 기억해 주시면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풍기 좀 켜줄래? 덥네. 다 같이 두 문장 바로 이어서 가시면 돼요. Can you turn on the fan? It's hot.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이거 눈에 잘 한번 익히게 봐주세요. 왜냐하면 퀴즈로 내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뭐뭐 해줄래요? 선풍기를 켜다. 그리고 덥다. 여기까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헷갈리시면 다시 돌아가서 봐주셔도 되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은 여기까지 봤다는 건 영어를 듣고 말하는 습관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말해보고 써보기까지 한다. 그러면 진짜 플러스 알파입니다. 꼭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